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드디어 다루게 되는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여자 주인공인 도담,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서울에서 이사온 소년인 해솔이 함께 그리고 따로 펼쳐가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 책을 도담과 해솔이의 표류기라고 칭하고 싶어요. 각자 흘러가는 대로 서로의 시간을 보내다 다시 한번 함께 그려지고 말았던 이야기를 다시 수정하는 그 이야기인 것 같고, 도담이에겐 아픈 어머니와 소방관인 아버지 창석이가 있고, 남자 주인공 해솔이에게는 이제 홀 어머니 밑에서 크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세요. 이 둘은 진평에서 17살 때 만나서 풋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이 각자의 부모님이 이제 불륜을 하시게 되면서 그들의 만남에 급브레이크를 밟히고 맙니다. 먼저 도담이와 해솔이가 사귀게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부모님들의 이제 수상한 만남을 목격하게 되고, 도담이는 입원한 엄마를 두고 바람피우는 아빠에게 벌을 주려고 탐조등을 켜고 말고, 이것에 놀라서 이제 그 도담이의 아버지와 해솔이의 어머니가 이제 물속으로 뛰어드시게 돼요. 어찌 되었던 그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고, 결국 두 분은 급류에 떠내려가고 말아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도담이와 해솔이는 각자의 죄책감을 떠안게 되고 이제 헤어지게 돼요. 도담이가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다 서울로 떠나게 되고 약간 도피하게 되는 게 이제 나오면서 해솔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이제 서로의 시간을 지내게 되고, 도담이가 결국 이 치유하지 못한 이 아픔, 그리고 두려움의 근원과 마주하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해솔이를 다시 또 만나게 되면서 서로를 치유하는 내용이에요. 이 책이 사실 좀 유치할 수도 있고 감정선이 심도가 엄청 깊은 소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대에 걸맞게 사랑으로 인한 여러 감정들을 서투르지만 흘려보내는 주인공들의 성장기라서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나의 10대 혹은 나의 20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서투름이랄까요? 저는 사실 회피도 성장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혹은 처음이니까 회피할 수 있죠. 하지만 묻어놓은 것은 언젠가 밖으로 꺼내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모두가 꺼낼 용기는 없을 수 있어요. 허나 그 아픔을 캐고 그 아픔을 마주하는 것 또한 성장의 매개체인 셈이기 때문에 이 책의 키워드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넘어 누군가의 진정한 존재와 그의 가치를 품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누군가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혹은 어디까지 품어줄 수 있을까라는 키워드가 또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진정한 사랑을 생각했을 때 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중요한 것일까? 진정한 사랑과 진정성 없는 사랑이 존재하기는 할까? 애초에 사랑에 한해선 의미 따윈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한계 따위도 없고 감정의 넓이 따위도 없는, 그게 바로 사랑 아닐까 싶어요. 저도 아직은 사랑을 배워가는 중이지만 사랑의 계산 공식이나 한계 따윈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희생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 희생조차 가능하게 하는 게 사랑의 힘이니까요. 어떠한 방정식도 계산법도 한계조차도 일일이 대입할 수 없는 게 사랑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을 보면서 좋았던 글귀를 몇 가지 나눠볼게요. 사람들이 숭고하다며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벌어지거나 무모함과 닮았을지도 모른다.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나중에 의미가 부여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말은 혀를 통해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의식을 붙들어매고 돌이킬 수 없는 힘을 가진다. 사랑은 급류와 같은 위험한 이름이었다. 더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 물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절망에 빠지다. 빠진다는 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 빠진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한 거야. 대신 냉소에 빠졌다. 결국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소통보다 침묵을 더 신뢰했다. 심각하지 않고 한없이 가벼워지고 싶었다. 자해와 같은 만남들이 이어졌고 외로움은 커져만 갔다. 쉽게 만나던 내가 쉽게 떠나면 그들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아냐고 물었다. 그걸 넌 어떻게 아는데? 불행의 크기를 다이아몬드라도 되는 양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했다. 여전히 자신이 가진 불행이 가장 크고 가장 값졌다. 분노는 그 분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더욱 쉽게 뿜어져 나온다. 상처도 아무도 모르는 상처보다 그 상처의 존재를 아는 사람 앞에서 더 아프다. 미칠 듯이 외로우면서도 혼자 있고 싶었다. 차라리 식물이 되고 싶었다. 욕구도 욕망도 줄어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한다는 건 함께 가라앉는 것 같았기에 홀가분함을 느꼈다.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이상했다. 더 이상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아니었다. 불안에 맞서 서로를 안아야 했다. 지금 너는 행복이 두려운 거야. 슬픔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슬픔에도 중독될 수 있어. 슬픔이 행복보다 익숙해지고 행복이 낯설어질 수 있어. 우리 그러지 말자.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겪자. 사랑이란 건 거대한 마케팅 같아요. 잘 포장된 욕망과 이기심인데 자기들 멋대로 핑크빛으로 하트 모양으로 정하고
그게 장사가 되니까요. 누군가 죽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을 향해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랑이란 말을 발명한 것 같다고. 그 사람에게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말을 위해 사랑한다는 말을 만든 것 같다고. 그때 깨달았어. 사랑한다는 말은 과거형은 힘이 없고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걸. 너 소용돌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수면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숨 참고 밑바닥까지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돼. 제가 이 책을 24년도에 읽었는데 제가 그때 이 책을 읽고 가져온 독후감을 함께 나누면서 클로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읽은 책 중 제일 재미있게 읽은 작품, 도담과 해솔의 표류기. 급류에 휘말렸을 땐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만 휩쓸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둘 다 회피를 택해서 깊숙이 상처를 들여다보며 치유의 기회를 잃었다. 결국 함께 대면하기로 결심하고 진정한 사랑의 이음새를 완성해낸다. 죄책감과 불안함은 내겐 익숙한 감정들이라 더더욱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서 공감하면서 수월하게 읽은 작품. 그래, 과거는 힘이 없다. 얽매여 있지 말자. 현재를 감사하며 즐기자. 이렇게 적어놨네요. 모두 따뜻한 밤 되세요. 굿나잇.